기사가 하나 또 나왔는데요. 기사를 읽어도 프레시안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비대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시절 공직수행에 대해서도 혹평을 내놓았고 비대위원장이 된 후 자신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자기 암시를 강하게 걸기 시작했고 그것이 만든 환상이 완전히 젖었다.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본 거죠.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체급이 상당히 높아진 이제 네. 대선 후보급으로 본인이 이제 올라간 거죠. 그렇게 그렇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제 네.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좋게 나오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한 거죠. 심평 변호사가. 그리고 사실은 그런 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비대위원장 자리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 비대위원장은 정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정치를 벌써 빠지고 그런 감이 안 된다. 그릇이 안 된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던 거로 제가 아까 봤는데 그 뭐 정확한 지적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대적으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어떤 뭐랄까요 계획이랄까요 수순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면 심평 변호사까지 나서서 이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불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친윤 그룹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어떻게든지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지금 쫓아내겠다 이런 작업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황이 이제 뭐 김기현 대표 때라든지 이준석 대표 때랑은 약간은 상황이 변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친윤이라고 하는 의원들도 지금은 사실 이제 공천 국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 전례에 있었던 그때처럼 강하게 이렇게 결속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쨌든 지금 총선을 8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그 당정 갈등이 아주 노골적으로 표면화됐을 때에 또 총선에 미치는 악영향도 대단히 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시도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나눴던 것처럼 좀 갈등 봉합을 위해서 뭔가를 좀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이렇게 그 배신감을 느낀 거에 대해서는 그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과연 그거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저는 되게 회의적이에요. 만약에 갈등을 봉합하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 바뀔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발언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된 발언도 다 취소하고 김경일 비대위원도 교체하고 그렇죠. 뭔가 조치들을 하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 뭐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러면 총선에서 이거 뭐 폭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 한번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갈등은 약속되는이라고 이준석 대표는 얘기했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는 분석할 수 있겠네요.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여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김현정 언론특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신다면서요? 예. 어떤 내용이죠? 지금 우리 그 평택시에 있는 청부읍에 관리천이라고 있는데 그 화성에 있는 그 화학물질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화학물질이 다 이렇게 하천으로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8km에 해당되는 그 하천 관리천이 파랗게 물들었어요. 지금 현재요? 예. 근데 언론 보도는 왜 안 돼요? 되고 계속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평택시에서 거의 뭐 계속해서 그거를 퍼날로 이제 제방뚝도 막 설치하고 정화 작업을 하고 있군요. 계속 퍼날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도 한 30억 정도 긴급 투입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한 1,000억 이상 든대요. 이거 처리하는 비용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부에서도 이걸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좀 선포해 달라.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제 맑은 물 그러니까 이제 하천과 관련된 그 관리하는 체계가 지금 이렇게 한강청이라든지 환경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좀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 측면들이 많아요. 특히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8개의 각종 지자체의 지류지천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끝에 내려와서 우리 평택호에 모이거든요. 평택호 모여서 서해 바다로 빠져나가는 형국인데 그 이쪽에서 깨끗한 물들을 밑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그
그런 것들이 제대로 좀 되지 않아서 이 전반적인 그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국가가 좀 나서줘서 그렇죠. 한강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도해서 그 지자체들 간의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그 맑은 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협의체도 좀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되게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국비들도 좀 지원을 하고 그 첨단 수질 측정 센터가 있거든요. 지금 형태 씨는 아직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됐는데 첨단 수질 측정 센터를 설치하면은 그 수질의 상태를 아주 디테일하게 다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그 저 수질 관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돼 있어서 첨단 수질 센터 건립 설치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 특별 재난 지역 설치를 좀 요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해 보도록 하고 민주당이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인재 영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실물 경제 전문가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아침에 아마 한동훈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삼성 출신을 또 영입을 했더라고요. 네. 전 현대차 사장 출신이신데 뭐 이런 이제 인재 영입 어떻게 보셨어요? 경제 전문가. 아무래도 지금 워낙 경제가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실물 경제에서 실제로 많은 경험을 쌓았던 분을 영입을 해서 실질적인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쪽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 포석 같고요. 다양한 분들을 뭐 이렇게 영입하는 것은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영입하는 그 전 현대차 그 사장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대표하고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인연을 쌓아와서 그러다 신뢰관계 그리고 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되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당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공천 지역구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가능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단수공천보다는 경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략공천하면 다 단수공천되고 뭐 영입 인재들 다 그냥 한 명씩 보내고 이러면 안 되고 그 안에서도 경쟁을 통해서 해야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래서 반드시 그 외부에서 한 명을 단수로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안에서 아니죠. 경선도 할 수 있고 또 외부에 있는 인사랑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던 분들 간에 경선하게 하고 그리고 경선 룰 같은 경우도 본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거로 이렇게 조정도 가능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에서 그런 의견을 물었을 때 저도 사실 그런 케이스거든요. 제가 이제 전략공천 받은 케이스여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문제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끔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끔 지혜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당에도 얘기했고 그런 것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계속 앞부분에 대고 중간에 잠깐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구조가 점점 좀 격화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사퇴시키려는 시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결국 아까 김현정 특보 얘기했던 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가요.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실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쪽에 모든 무게를 뒀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이요? 네, 대통령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김건희 여사는 영리예요, 영리.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 뭐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양평고속도로 문제뿐만 그렇죠. 아니라 그 윤석열 그 처가 관련된 어떤 의혹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수사나 뭐 이런 게 진행됐습니까? 오히려 그 원희룡 장관 등 해가지고 정부라든지 여당에서는 그냥 김건희만 나오면 방탄. 네. 뭐 오로지 그거로 일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은 방송 프로에 나가서 이렇게 대담을 했지만 토론을 했지만 김건희 여사 것만 나오면 유독 그냥 그 경기를 익히듯이 세게 나오거든요. 보수 패널들이. 그러니까 그쪽은 정말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 김건희라는 그 벽을 넘지 못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정말 신뢰를 얻는 것은 전 요원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건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근데 워낙 많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계속 이런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심판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뭐 많이 잊었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제가 이제 그때 원외 지역의장 협의회장을 맡으면서 상황실 부실장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더원협에서
김건희 저기 윤석열 대통령 본인하고 부인하고 장모 그러니까 본부장 리스크라 그랬어요. 본부장 리스크 12가지가 있었습니다. 12가지.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양평 그 공지구 땅 문제부터 해가지고 뭐 12가지의 그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하나하나 그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기자회견도 하고 그 문제를 지적했던 그것이거든요. 12가지 본부장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도 그게 해소된 것이 거의 없어요. 다 그대로 그냥 있는 상태에서 묵혀 있거든요. 수사를 안 하니까. 수사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노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리고 그때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오래됐지만 다 기억나잖아요. 학력 경력 위조 조회 뭐 이런 문제가 그런 있었죠. 것도 부풀렸다가 사과까지 사과했었죠. 논문 표절 주가 조작 그 내용들도 얼마나 그 좀 안 좋은 내용들입니까? 국민들의 그 상식적이 그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건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해결 안 되고 계속 노정되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모르실 것 같지만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문제는 반드시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정말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뭐 총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무슨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 심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총선은 정권 이제 거의 3년 차가 됐잖아요. 3년 차에 반드시 중간 선거의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